대종경 수필 법문 제14 전망품 1-178 전망품 23장 돌아오는 세상을 예언하심.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현재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수십 년 사이에 저 문명 제국에서 과학 문명이 들어와 횡행하는 머리에 자연히 가옥제도와 생활제도도 많은 개량이 되었고 완고하던 사람들의 지견과 사상도 많이 열리해졌으며 따라서 교육제도와 산업공상의 직업제도 등도 훨씬 개혁이 되었나니 과연 40-50년 전 조선에 비하면 지금은 실로 모든 것이 계명이요 발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저 서양 문명에 비교하여 본다면 아직도 미개하고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앞으로는 우리 동양 문명도 점점 발달되어 서양 문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안목으로는 상상도 못할 모든 처소와 기관이며 또는 온갖 편리하고 좋은 일이 생겨나서 물질 방면으로도 놀랄만한 발전을 기필코 보게 될 것이요 더욱이 정신 방면 즉 도덕적으로는 동양 제1의 발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일보를 진하여 세계의 제1위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 조선은 점진적으로 어변 성룡이 되어 가건만은 그 일을 누가 아는지 모르겠다. 이 중에도 젊은 사람들은 당대에도 불가 사이에 그 문명을 몇 가지라도 볼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나의 말을 적어 두었다가 대조하여 보라. 혹자는 이런 말을 부항하게 들을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나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의심도 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노라. 전망품 24장 돌아오는 세상에는 가 높은 산 솔밭 사이에는 각종의 수목과 여러 가지 화초를 심고 혹은 연지를 파서 고기를 키우며 사이사이 기암괴석이나 고목 구루터기 등을 늘어놓아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산 밑에는 구멍을 파고 문화주택을 건축하되 응접실, 현관이며 침실, 식당 등 기묘절성하게 지은 후 낮에는 태양광선을 들이대고 밤이면 전등을 쓰고 그 외에도 무엇이나 군색한 것이 하나도 없이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썩 나와서 집 위를 쳐다보면 찍찍한 솔밭이요 올라가 보면 기화요초가 만발한 가운데 각종의 새와 벌레들은 모여들어서 자연의 음악을 노래하며 춤추는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니 저 구수산이나 금강산이나 지리산 같은 명산에는 큰 세력가나 재산가가 아니면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보통 사람은 어찌 감히 쳐다보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천연적 산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일부러 조선이라도 무사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초목을 심고 각색의 새를 길들이며 그 밑에는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또 혹은 돌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조각을 하지 않고 조작스럽다 하여 천연적 생긴 대로 돌을 실어다가 2층이나 혹은 3, 4층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설사 단층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금잔디를 입히고 식목을 하며 천연석을 그대로 두어 새나 벌레가 와서 놀게 하여 일반이 자연의 미를 사랑하며 따라서 취하게 될 것이다. 회보 2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품 23장은 돌아오는 세상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수십 년 사이에 저 문명 제국에서 과학 문명이 들어와, 이 말은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다가 1875년 운요 사건을 빌미로 시작된 도발로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은 사실적인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서양 문명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전화 등 최신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러한 문명의 흐름을 예견하시고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는 표어를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양 문명도 점점 발달되어 서양 문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동양의 문명도 서양과 같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더라도 동양권은 무시 못할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이 정신적 지도적인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산종사님께서도 한오란 한이치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의 지도국이요 종교의 부모국이라 우리나라를 침해하는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선은 점진적으로 어병성룡이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 이제 하셨는데요. 어변성룡이라는 말은 물고기, 즉 여기에서는 잉어를 말합니다. 잉어가 병화해서 용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중국 고사에 있는 등용문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만큼 큰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중에 젊은 사람이라도 당대의 그것을 몇 가지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적어두었다가 한번 비교해 보라, 이렇게 확신하듯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부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전라도 사투리 중에 부황부황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슷한 말로 뻥이 심하다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그만큼 허황된 말씀이라고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만품 24장도 돌아오는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세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을 주제 삼아서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색이라는 것은 떳떳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며 거북하고 어색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군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즉 모자람이 하나도 없이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화, 요초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래는
옥기자를 써서 기화요초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옷같이 고운 뜰에 핀 옷같이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이하다는 말을 써서 신기한 꽃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구수산은 영산 성지가 있는 영광군 백수읍에 위치한 산으로 옥녀봉 등 구인봉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요즘 좋은 아파트의 기준을 보면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에 살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흥사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앞으로는 자연을 주제로 삼아서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